네,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시작 멘트를 뭘로 할까? 내내 고민했는데요.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냥 공부하자. 선생님만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나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말하면 딱 나를 떠올릴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딱 들어오자마자 영어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니하오, 이렇게, 맨날 인사를 하면 애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집사람이 해보라고 했는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우리는, 신텍스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 그리고 기존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 책에 있는 걸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프린트물을 살펴보면, 글을 읽어갈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스킬이나 그 어떤 글의 구성보다도 우리가 문장 자체를 잘 읽으면, 그러면 이해력이 좋아지고 독해력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는 게 필요한데 잘 읽으려면 지문 속에 나오는 단서를 활용해서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가리키는 말이 있다면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시어가 나오면 당연히 뭘 찾아간다? 가리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가리키는 말을 찾는 거고 이때 가리키는 말을 찾을 때는 단순히 지시어가 가리키는 게 이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단수라든가 복수 있죠? 단수, 복수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얘가 가리키는 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일단 요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리키는 말이 최소한 성격을 통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느낌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확하게 해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인지 다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떠올리면서 가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리키는 말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수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복수를 가리키는 거냐 구체적인 이미지는 어떤 걸까? 그 다음에 성격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단은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묶이는 말. 이때 상위 개념이라는 건 포괄적인 말. 하나의 포괄적인 말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즉 무엇을 생각해 보자고 무엇을 카테고리를 생각하면서 읽어가자. 자, 두 번째 말이 살짝 어렵죠. 앞쪽에 지시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관련어?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말? 관점을 살짝 바꿔보면 하나의 상위 개념 아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말인데 이 말도 살짝 어려운데 근데 카테고리 무슨 말일까? 자, 보세요. 자, 글을 읽어가다 보니까 맨 처음에 닥터가 보였고 그 다음에 널스가 보였고 그 다음에 디지즈가 보였어요. 그러면 닥터, 널스, 디지즈 얘네들은 뭘로 묶을 수 있겠어요? 그쵸? 헬스라는 말로 같이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런 느낌들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예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일단 this가 쓰였죠. 그쵸? this가 쓰였으니까 당연히 여기 나오는 natural inhibition 이건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자, 이러한 natural은 자연스러운 그런 뜻도 되고 타고난 이렇게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타고난 inhibition이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inhibition은 어떤 뜻이에요? 원래 inhibition 같은 경우는 억제란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이걸 이러한 자연스러운 억제 혹은 이러한 타고난 억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인지 못 찾아가는 것 그게 문제거든요. 보세요. 자, 앞에서 지금 뭘 읽었어요? 앞쪽에서 timid child는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참고로 timid는 별표 좀 해주세요. timid는 별표 해주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겁많은 소심한 읽어도 느낌 딱 오지 않나? timid Don't hit me. 때리지 마. 이런 식으로. timid는 발음 자체가 되게 약해 보여요. 그쵸? 아무리 힘있게 읽어도 timid. 이렇게 아무리 힘있게 읽어도 timid.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죠. 그쵸? 나를 상징하는 단어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안 그래요.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겁많은 소심한 이제 그 뜻인데 걔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요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timid가 들어가 있는 요 단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intimidate 한번 적어보세요. intimidate. 그럼 intimidate는 겁먹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겁먹게 만들다, 소심하게 만들다는 뜻이니까 위협하다. 됐죠? 위협하다 적어주세요. 위협하다. 자, 위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이거 있죠? 그쵸? 위협이라든가 혹은 공포란 뜻의 요거 있죠. 위협이라든가 공포란 뜻의 위협, 공포 그 뜻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단어에 뭘 붙이면 이렇게 딱 en을 붙이면 동사가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threaten, frighten 이것과 같은 의미로 intimidate까지 같이 먼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내가 timid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쳐요. 알고 있고 나서 그리고 읽어갔을 때 중간에 보면 be likely to 부정사가 보이기 때문에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 뜻이죠. 그쵸? 그럼 뒤쪽에 overcome은 극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극복한다라는 것은 장애물 따위를 넘어가듯이 뭔가를 이렇게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over가 보이죠. 그쵸? over가 뭐뭐 위쪽으로 그 뜻이니까 overcome이라는 것은 뭔가 이런 식의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넘어간다라는 거. 즉 오버가 딱 나왔을 때 오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넘어가는 포물선의 느낌 이렇게 알아두시고 뭔가 위를 넘어가서 오는 거니까 장애물 따위를 극복하다는 뜻이 이제 그래 생기는 거예요. 자, 참고로 자, 이 정도까지 보고 자, 그러면 자, 소심한 아이는 자, 더 극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타고난 억제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쵸? this가 쓰였으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온 거 가리키겠죠. 그쵸? 그럼 여기를 어떻게 적었겠어요? 여기 나오는 타고난 억제라는 건 앞에 무엇밖에 없는 거야. 앞에 timid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읽어갈 때 어떻게 읽어가줘야 돼? 이러한 타고난 억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한 타고난 소심함 됐죠? 이러한 타고난 소심함 이렇게 읽어가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시어가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같이 읽어가줘라. 자, 그럼 뒤에 보세요. 자, 소심한 아이는 이러한 타고난 억제, 즉 타고난 소심함을 극복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만약에 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봐줘야 돼. 지시어 가리키는 거 찾아가면서 해석한다 그랬죠. 만약에 그 아이가 더 높은 수준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컴피턴스가 능력이죠. 그럼 여기서 사회적인 능력이 더 높아지면 이 타고난 소심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를 쫙 가로로 묶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빈칸에 뭘 써줘야 맞을까요? 빈칸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붙여서 읽어가면 진짜 2등급은 보장할 거고 1등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읽어가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소셜 능력이 있다는 건 뭘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낸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소셜블. 그래서 소셜블이 바로 이제 사교성이 있는 어울려 지내는 그 뜻이죠. 그래서 소셜블이 사교성이 있는 어울려 지내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지. 그럼 이제 뭘 볼 수 있겠냐? 소셜블과 무엇이 티미드는 약간 반대 느낌인가 봐. 소심한 아이는 가서 말도 못 걸어요. 그쵸? 근데 이 소심한 아이가 사교성을 더 갖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소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되죠? 그쵸? 자, 첫 번째. 무엇과 관련해서 지시어와 관련해서 가리키는 게 있으면 꼭 앞에 걸 가리키는 말을 찾아서 해석해주는 습관을 들여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 건데요. 2번 한번 봐보세요. 자, 2번은 지금 sleep well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뒤쪽에 지금 물음표가 있는 걸로 봐서 의문문이고 요 자리에 그냥 참고로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두유가 그냥 생략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냥 sleep well, 잘 자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잘 주무시나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 딱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 글을 읽어가다가 자, 이런 것들은 많이 쓰는 단서니까 놓치지 말고 꼭 봐야 되겠죠. 이렇게 대시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콜론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괄호가 보이거나 아니면 A, B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A, B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동격이라고 먼저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A, B 두 개를 말하려면 A, B를 쓰는 게 아니라 A and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동격인데 이렇게 쭉 나오면 얘네들은 싹 다 무엇과 비슷한 의미다? 바로 A equals B하고 같은 거니까 앞쪽과 뒤쪽은 비슷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줘야죠. 그쵸? 잘 봐요. 이쪽과 이쪽은 서로 비슷한 내용일 것이고 서로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죠? 관련성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 적으면서 아 그렇구나 의식하면서 접근을 하고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의식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찾아가게 될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지금 무슨 얘기했어? 앞쪽에서 잠자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예를 줬죠. 예를 줬으니까 그럼 뒤쪽도 무슨 얘기? 잠자는 것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저기 나오는 슬럼버는 당연히 뭘로 볼 수 있겠냐? 당연히 슬립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슬럼버가 실제로 슬립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수면이라든가 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파자마 같은 거 입고 함께 잠자면서 이렇게 노는 파티 있잖아요. 그것을 슬럼버 파티라고 얘기를 해요. 슬럼버 파티.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even for those of us 이렇게 보이죠. 심지어 우리들에게 참고로 여기 of us는 그냥 가로로 묶어주세요.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냥 those who를 먼저 기억합니다. those who가 뭐만의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에게 우리의 수면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쵸? 자, 구세 동그라미. 구세 동그라미요. 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수면이 굿하다라는 건 어떤 거니? 내가 잘 잔다라는 건 어떤 거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잘 잤다고 얘기하니? 그쵸?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잤을 때, 그때 잘 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면과 관련해서 굿은, 수면 관련해서 굿은 바로 어떤 느낌이라고? 충분한이란 뜻의 sufficient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이걸 왜 이야기를 한 거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있다. There is good evidence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밑에 good evidence라는 건 그러면 좋은 증거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야, 증거가 좋다라는 건 무슨 말이니? 수면이 좋으니까 잘 잤고 충분히 잔다.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증거가 좋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뭔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야? 설득력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왔을 경우에는 타당한 적어주세요. 타당한 valid라든가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뜻이니까 바로 reasonable 이렇게 같이 두 가지 적어주세요. 아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굿이 똑같이 쓰였다 하더라도 무엇에 따라서 situation에 따라서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걸 주고 나서요. 요걸 주고 나서 나중에 밑에서 이제 그 밑줄어의 문제라든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을 때 증거와 관련해서 요런 단어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good evidence가 있어? 그러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얘기인가 보지. 그래서 밑에 딱 거기에 밑줄에 있으면 아 같은 흐름으로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빌드업 있죠, 빌드업. 그 밑에 빌드업. 자, 빌드업 지금, 읽어주세요. 뭘 가리키는 건지, 가리키는 거 찾아가면서 지금 빌드업 1번하고 2번 지금 읽어주세요. 자, 1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1번을 this conformity of thought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요게 쓰였네? 그러면 이 부분은 역시 뭘 가리키는 거? 앞에 거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도 옆에 있는 것과 어떻게 붙여서 읽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문장 자체를 읽으면서 그 옆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붙여가면서 전체의 내용을 잘 연결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올해 EBS 연계 교재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작할 때 뭘 할 거냐면 올해 EBS 연계 교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렇게 붙여서 읽는 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직접 적용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컨포머티를 내가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거고 따라가는 거니까 수능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이제 사고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고의 수능 이렇게 읽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왜? 이게 그냥 이 단어만 맨 처음에 등장을 했어. 그럼 그렇게 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앞에 나오는 문장을 주고 얘를 줬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걸 붙여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 붙여 읽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룰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문장이 두 개가 보이는데 중간에 but, however가 안 보여. 그러면 서로 비슷한 내용이다 생각하고 붙여서 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tend to think alike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 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그 뜻이에요. 그쵸? alike는 비슷하게. 이렇게 중간에 like에서 나왔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러한 사고의 수능은 그렇게 읽어가지 말고, 이러한 사고의 수는 그렇게 읽어가지 말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을. 됐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게 훨씬 더 좋은 독해예요. 왜? 앞에 쉬운 단어를 줬단 말이야. 그럼 그 쉬운 단어하고 뒤에 살짝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무엇을 통해서? this라는 것을 통해서 둘이 연결된다라는 신호를 보여주잖아. 그럼 그걸 활용해서 읽으라는 거죠. 왜 이걸 복잡하게 읽고 있냐고. 그렇죠? 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지시켜 줍니다. 사회의 전통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only one hand가 보이고 그 밑에 the other가 딱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딱 and 표시 한번 해볼까요? and but or는 앞뒤에 같은 게 나오면 뒤쪽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the other 다음에는 뭐가 생략이 되었다고? hand가 생략되었다고 이렇게 딱 보는 거고, 자, 여기 one hand가 보이고 그 다음에 the other hand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요거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딱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두 개 딱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되는 거고? one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른 거죠. 그쵸? 얘를 빼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니까 뭘 쓰는 거고? 당연히 other를 쓰는 거고. 근데 얘를 빼면 당연히 얘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고 분명한 것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쓴단다. 그래서 이제 one과 the other, 하나 나머지 하나. 됐죠? 하나 나머지 하나.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아야 돼. 나중에 글을 쭉 읽어가다가 문장 삽입 문제가 보였어. 근데 문장 삽입 문제에서 the other가 보여.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the other가 쓰였다라는 건 최소한 몇 개라는 거니? 최소한 두 개라는 거야. 그쵸? 왜? 앞에 요게 있고 요걸 주는 거니까. 됐어요? 하나 나머지 하나. 됐죠? 하나 나머지 하나. 자, 참고로 세 개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세 개가 딱 있을 때는 이렇게 딱 세 개라고 칩시다. 이렇게 딱 세 개가 있어요. 뭐 I have three books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될 것이고? one이 될 것이고. 그쵸? one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다른 것들이겠죠. 그쵸? 다른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other를 쓴 거죠. 자, 그러면 other가 몇 개예요? other가 두 개잖아. 두 개면 쓸 수 있는 거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뭘 붙이는 거니? 어나 어느 붙이는 거죠. 근데 발음이 모음이니까 뭘 붙이면 되겠어요? 딱 붙이면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another가 나오는 거죠. 그쵸? one, another.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빼면 정해져 있는 나머지 하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에서 the other.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면 하나, 나머지 하나, 하나, 또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 그렇게 해서 전체 세 개를 가리키는 거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얘네 둘을 싹 다 같이 묶어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나머지 것들이니까 얘는 그러면 the others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일단 적어봐요. 여기까지 적어보고,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 봐요. 일단 뭐 두 개일 때하고 세 개일 때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자,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손이 있고 나머지 하나의 손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손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원 핸드고 나머지 하나가 the other hand죠. 그쵸? 그래서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됐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 무조건 반면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나머지 한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on hand, 자 한편으로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한쪽은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럼 몇 가지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는 사회 전통을 유지시켜주는 거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에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에 바로 긍정적인 면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사회의 전통 유지되니까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비슷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잘못된 생각을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있죠.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perpetuate는 약간 어렵지만 적어주세요. 이렇게 영속화시키다.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다. 자, 그러면 이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바로 두 가지를 얘기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잘 들어요. 봐요. 아까 우리가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 반면에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그쵸? 왜 그 뜻이 생기겠어요? 원래는 손에서 한쪽 손, 나머지 한쪽 손 이렇게 쓰는 건데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약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쓰죠. 그렇기 때문에 on the other hand가 반면에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몇 개를 두 개를 가리킬 때 쓴단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이 문장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거, 다른 한편은 이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몇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할 것 같죠. 그쵸? 요거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사회의 전통을 유지시킨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계속해서 갖게 된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잘 봐. 한편으로는 이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기 때문에 두 가지니까 밑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자세히 말할 것 같아. 근데 요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죠. 그러나 밑에서 언급이 될 때는 이걸 먼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같은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요거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나는 사과하고 바나나를 좋아해. 이렇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과는 이래서 좋고 바나나는 이래서 좋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과하고 바나나를 좋아해. 바나나는 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용어 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에 별표 주세요. 2번에 별표. 내가 ambiguity를 알고 있다. 그래도 뒤쪽에 있는 것과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세요. 먼저 ambiguity라는 말을 살짝 헷갈려서 모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내가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를 만났다고 치면 옆에 있는 것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기 봐요. 계속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딱 보이죠? 그렇죠? 참고로 tolerate는 무슨 말이에요? tolerate. 그렇죠? 근데 뒤에 한번 볼까요? In the end, 결국에는. 그렇죠? 결국에는 there are no certain answers.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죠. 그쵸? 설마 뒤에 certain이 헷갈리는 거 아니죠? answer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답은 없다는 얘기죠. 확실한 답은 없다라는 것과 앞쪽에 무엇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니? keep learning일까? enjoy challenge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뭐가 맞겠어? tolerate ambiguity 이 부분과 뒤에 no certain answers가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건가 봐. 자,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할 때 대충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지라든가 성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죠? 그쵸? 여기 tolerate ambiguity 요게 요렇게 no certain answers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tolerate는 어떤 뜻이 있냐? 첫 번째 적어볼까요? 이 뜻이 있죠? 그쵸? 참다, 견디다 이 뜻이 있으니까 요렇게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인듀하고 같은 말이죠. 들어봤죠? 그렇네. 그 사극을 보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고문을 할 때 막 이렇게 뭐요? 배우가 누구냐? 말해라! 그랬을 때 막 이렇게 말 안 하니까 막 인두로 짖어도 참고 참아라. 아무튼 자, 그래서 인두가 참다 견디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맞네. 그러면 이것도 그 느낌으로 보면 tolerate, 탈이 나도 참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tolerate, endure. 도대체 무슨 생각을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자, 어찌됐건 참다 견디다. 그래서 참거나 견디는 것은 근데 어떤 뜻도 생기는 거예요? 참거나 견디는 것은 받아들이다의 뜻도 있다라는 거. 요거 잘 봐야 돼요. 받아들이다. 됐어요? 자, 너 오늘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으니까 너 2시간 동안 유튜브 보는 거 엄마가 참아줄게. 2시간 동안 유튜브 보는 거 엄마가 참아줄게. 무슨 말? 그냥 받아들여줄게, 허용해줄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뜻으로? 실제로는 뭔가를 받아들이다 있죠. 그쵸? 이 받아들이다의 뜻으로 accept의 뜻으로 tolerate가 아주 잘 나오니까 요걸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쓰임들을 먼저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ambiguity는 바로 뭐냐? MB 보이죠? MB. 그쵸? MB는 바로 뭐냐? MB는 둘을 가리키는 말. 됐죠? MB는 둘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여러분과 ambiguity의 뜻을 알고는 있죠. 어떤 뜻이 있어요? 애매함 혹은 모호함. 그 뜻이죠. 애매함, 모호함. 왜 애매한 건지 알 수 있겠냐? 하나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아예 몰라서 애매한 게 아니야. 아예 몰라서 애매한 게 아니라 ambiguity는 하나로 정할 수 없으니까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느낌의 애매함이에요. 그래서 적어두세요. 첫 번째 뜻은 말 그대로 이제 모호함 혹은 애매함 이제 그 뜻이 생기는 건데, 자,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이 ambiguity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중의성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알겠어요? 중의성이라는 뜻. 요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이렇게 하나만 딱 적어볼까요? 요게 이제 가장 영어가 가지는 ambiguity와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요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정말 유명한, 나중에 영문학을 하거나 영어학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 그 언어학자 중에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영어의 ambiguity와 관련해서 썼던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죠. 그쵸?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닭이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이죠. 그쵸? 두 가지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닭이 요리가 잘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이 될 수도 있고, 닭이 뭔가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닭 앞에 닭이 먹을 수 있는 모이 같은 것이 놓여 있으면서 닭이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예를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요 자리에 요렇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에서 요게 생략된 걸로 본다. 그러면 닭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요리가 잘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아니라 요 자리에 뭐가 생략이 된 걸로 바로 이렇게 something, 요게 생략된 걸로 봐서 이렇게 닭이 뭔가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것, 그것을 ambiguity라고 한단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요, 글을 읽어가다가요,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하다가 약간 해석이 좀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약간 튕긴다는 느낌을 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튕기면 그 문장을 계속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얼른 옆에 있는 것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도 옆에 있는 것을 붙여가면서 비슷한 의미인가? 비슷한 성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읽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 뭔가 막힌다는 느낌이 들면 멈춰서 다시 읽고 그러지 말고 막히네? 모호하지만 애매하지만 밑에 다른 단서가 있지 않겠어? 혹은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면 그렇다면 밑에서 당연히 다른 걸로 부연 설명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일단 전체를 쭉 읽어가는 습관이 있죠. 이걸 먼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중간에 멈춰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오히려 답을 더 못 찾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자, 중요한 건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고 도전을 즐기고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확실한 답은 없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렇죠?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서 자, 이제 그 연결함이 읽기에서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문장들을 활용하면서 읽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4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대조는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en are blind to their own faults, but never lose sight of their neighbors.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여기에서 be blind to 밑줄 볼까요? Be blind to 약간 이거 우리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말로 그대로 느낌을 살려서 해석해보면 뭐뭇에 눈이 멀다 그 뜻인데 우리 뭐뭇에 눈이 멀다 하면 그것만 좋아하고 다른 거 못 본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be blind 하면 뭐뭇을 보지 못하다. 됐죠? 뭐뭇을 보지 못하다, 뭐뭇을 못 보다 그 뜻이에요. 됐죠? 뭐뭇을 못 본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여기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사실 얘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벗이라는 연결어가 보이면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앞쪽과 뒤쪽이 서로 약간 대조의 느낌이고 다른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사람을 해석해 볼까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가 나오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 이웃 사람의 것은 잘 본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 딱 보이잖아요. lose sight of가 바로 뭘까? sight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고 see에서 나온 말이고 그쵸? 그럼 보는 거죠. lose sight니까 보는 것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해서 뭐뭇을 놓치다. 됐죠? 뭐뭇을 놓치다. 자, 그러면 never lose sight of 그렇게 하면 역시 뭐뭇을 보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never lose sight of 그러면 요건 전체적으로 무엇이라고? C라고. 그래서 벗을 통해서 be blind to 하고 뒤쪽에 이 부분이 서로 반대 느낌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그들의 이웃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 자리에는 당연히 요게 생략이 되었단다. 뭐 그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조금 더 힘내주세요. 힘내주시고 자, 우리 자 2번 읽어주세요. 2번 읽고 답 한번 찾아보세요. 답은 볼 수 있겠죠. 그쵸? 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연결어 벗을 통해서 앞뒤가 대조의 느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읽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했죠.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많이 이제 그 중복돼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대조하는 느낌으로 글을 쓴 거거든요. 보세요. 자, 지금 다 어떤 게 보이냐면 sickness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good hair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서로 반대 느낌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헝거하고 뒤쪽에 food 보이죠? 서로 반대 느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나오는 evil이 보였으니까 evil은 악이란 뜻이죠. 악. 그쵸? 그럼 이것과 반대 느낌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맞겠어? 당연히 바로 bad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bad가 아니라 바로 good이 맞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게 구조는 유사하게 쓰였고 그 다음에 약간 대조의 느낌으로 쓰인 문장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얘는 일단 이렇게 쫙 가로로 묶어주세요. 도치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only가 보이고 뒤쪽에 그냥 부사라는 거 하나 쓰거나 그쵸? 부사라는 거 하나 쓰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nly 다음에 요거 많이 쓴다고 했었어요.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이때 쓰이는 접속사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when이라든가 if 이런 식으로요. 단지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도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도치니까 얘네들이 보이면
뒤쪽에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라든가 혹은 접속사 주어 동사가 딱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딱 끊어주시고 뒤쪽에서 뭐가 나온다고? 동사 주어 이렇게 딱 도치다. 이렇게요. 동사 주어 도치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요 자리에 비동사가 쓰일 수도 있어요. 비동사라든가 조동사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비동사라든가 조동사가 쓰이면 그냥 뒤쪽에 주어하고 순서만 그냥 바꿔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읽어가면 돼. 그대로 읽어가면 되고 근데 얘네가 아니라 뭘 쓰는 경우가 있어요? do라든가 그 다음에 does 혹은 did 얘네들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쵸? 얘네들이 나오고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요렇게 딱 적어주세요. 그러면 도치에서 do나 does, did가 보이면 요건 뒤쪽에 일반 동사의 원형이에요. 그쵸? 일반 동사의 원형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쓸 경우에 여기 딱 있죠. 얘네들은 무엇 하지는 않는다고? 얘네들은 바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해석하지는 않는다. 도치와 관련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왜? do나 does, did가 생기는데 얘를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도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only through sickness 단지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해석 안 한다고 그렇죠? 해석 안 하고 그냥 날린다라는 거죠. 날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쪽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appreciate 별표 단지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괜찮은 건강을 어떻게 한다고? appreciate는 여기서는 원래 appreciate는 어떤 뜻이 있어요? appreciate 여기에서 요렇게 딱 보이죠? 여기에서 요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에서 price를 끄집어내면 딱 좋아요. appreciate에서 price, appreciate price, price 발음이 비슷하고 철자가 비슷하면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고 price를 딱 끄집어내는 거야. price가 바로 값 혹은 값어치라는 뜻이죠. 그렇죠? 따라서 값이라든가 값어치를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어떨 때 가치를 알다 적어주세요. 가치를 알다. 가치를 알다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 가치를 아니까 뭔가 가치를 아는 거니까 understand 의미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가치를 알다 의미에서 첫 번째 이해하다는 뜻이 생겨요. 그쵸? 이거 비싼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아는 거니까 이해하다는 뜻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의 가치를 아는 거야. 어떻게 감상하는지 안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비싼 건지 싼 것인지 가치를 알고 비싼 걸 줬을 때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어떤 뜻이 있어요? 세 번째가 고마워하다는 뜻, 감사하다. 그 뜻이 이제 그래서 생긴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 뜻.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이것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고마워하다는 뜻으로는 어디에서? 듣기에서. 됐어요? 듣기에서 appreciate가 보이면 고마워하다는 뜻이에요. 아빠하고 딸이 이야기를 하다가 딸이 학교에서 막 이렇게 뭔가 싸워가지고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 아빠 나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막 조언을 해주는 거야. 뻔해. 근데 네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보렴. 네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렴. 그럼 네 친구도 그만큼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테니까 서로 이렇게 잘 화해할 거야.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딸이 아빠 고마워요. appreciate it.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듣기에서는 주로 이제 이 뜻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독해에 잘 나오는 뜻. 됐죠? 독해에서는 뭘 먼저 생각하는 거? 요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단지 질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면,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약간 대조 느낌이죠? 그래서 배고픔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value, 소중히 여기다. 그쵸?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고. 무엇을? 바로 음식을. 그쵸? 배가 고파야 음식의 소중함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악을 아는 것은 자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쵸? 자 항상 그 대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음식이 맛있다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 맛있다라는 거? 맛없는 걸 먹어봤다라는 거죠. 그쵸? 어떤 영화가 재밌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재미없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 사고 있잖아요. 요 사고가 독해할 때 되게 잘 나와요. 그걸 조금 꾸며서 말하면 대우명제를 활용한다. 혹은
대비되는 개념을 활용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가지고 나중에 읽어가면서 독해할 때 좀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유사 대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과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느낌이죠. 그쵸? 뭐뭐가 뭐뭇을 발생시킨다. 이제 그 뜻인데 여기에서 brings 있죠. brings에 이쪽으로 주세요. brings. 되게 간단한 거죠? 그쵸? 자, 그럼 bring은 이제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니까 앞에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게 이것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뒤쪽에 resulting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아, bring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 물건 따위를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행위가 뒤에 나오는 행위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발생시키는 거다.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발생시키다 그랬을 때는요. bring 다음에 요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같이 적어주세요. bring about 이렇게 딱 보이는데 about은 원래 어떤 뜻이 있다고? 주위라든가 주변 이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가까이로. 그쵸? 그러니까 그 누구누구의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건이 그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거, 가져오는 거 그게 뭔가 사건 따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bring about이 뭐뭇을 가지고 오다, 발생시키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요거 요렇게 딱 안 써도 되지만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자, 그리고 자, 발생시키다라는 뜻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뭐뭐로 이어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적어주세요.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로 연결되다. 야, 근데 발생시킨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난다, 일어나게 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그거 보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되게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ive rise to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무엇을 발생시키다. 됐죠? 자, 발생시키다 give rise to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이 적어주세요. 요거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engender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뭔가를 발생시키다. 그 다음에 발생시키다 별표. 이제부터 별표. trigger. 그렇죠? trigger. 원래 trigger는 방아쇠를 당기다 그 뜻이죠. 방아쇠라는 뜻도 있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뭔가를 발생시키는 거다. 그렇게 쓰나 봐요. 그래서 trigger에서 뭔가를 발생시키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것처럼 result도 되고요. result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많이 봤던 거 있죠. 뭔가를 발생시키다 해서 contribute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게 발생시키다. 즉 얘네가 딱 보이면 앞과 뒤에 뭐가 있을까요?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볼까요? 훌륭한 행동은 행복을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쁜 행동은 당연히 뭘 발생시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 활용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저리를 알고 있어. 그럼 괜찮다니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늘 항상 대비해야 될 건 알아도 어떻게 연결해서 잘 읽을 것인가.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앞쪽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최소한 비슷한 의미로도 유출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자 봐요. good action은 happiness를 가지고 오지. 그럼 good의 반대니까 bad가 딱 보였죠. 그러면 얘도 무엇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치. happiness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읽을 줄 알면 이게 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저리가 나왔을 때 비참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저리라는 단어 자체만 준 게 아니라 앞에 그걸 줬잖아. 그러면 굿과 배드가 반대라는 느낌을 활용했으면 happiness하고 뒤에 미저리도 반대니까 미저리를 무엇으로? unhappiness 이렇게 읽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 보시고 자 이제 4번 비유의 별표하고 읽어주세요.
사실 이 4번을 잘 하려고 앞에 1, 2, 3번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4번 봐요. 비유적인 표현이 영어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말은 항상 뭔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쵸? 야, 그 새끼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어. 라든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뭔가 비유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렇다면 그때는 일단은 요걸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얘가 말하는 이미지가 바로 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단순히 이제 이미지만 생각하지 말고 독해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미지를 활용해 본다. 그 두 번째는 숫자를 활용한다. 숫자를 활용한다. 자, 영어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문장들 생각해 보면, 야, 문장의 5형식 생각나니? 문장 5형식. 옛날 말 배웠잖아. 뭐 주어 동사 보어,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외웠나요? SB, SBC, SBO, SBEODO, SBOC 뭐 이렇게 외웠다며. 내가.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문장에서 꼭 빠지지 않는 성분이 주어하고 동사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동사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단수, 복수, 문다라든가 능동수 등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주어는 명사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에서 명사는 우리의 명사하고는 다르게 어떤 거야? 단수, 복수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면 하나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나 어를 붙이는 거고, 여러 개면 그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서 여러 개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영작할 때 그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쵸?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그쵸?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그게 책 하나인지 책 여러 권인지 이걸 정확하게 명시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책을 한 권 읽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쓰겠어요? 이렇게 딱 써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영작을 할 때 이런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그러면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라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 말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그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명사인데, 그러면 그 명사 자체가 단수 복수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그 새끼들을 미국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동사를 단수 복수를 따지듯이 명사도 단수 복수, 주어 단수 복수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냐 두 개냐, 하나냐 두 개 이상이냐, 이 느낌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숫자를 활용한다라는 것을 하나냐 혹은 두 개냐, 하나냐 혹은 두 개냐, 단어가 됐건 무엇이 됐건 문장이 됐건 하나인지 두 개인지에 대한 생각을 꼭 활용합니다. 나중에 해석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하니까 많이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단어를 읽을 때도 하나인지 둘인지, 그쵸? isolated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isolated는 고립된, 혼자 있는 그 뜻이죠. 얘는 바로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 그럼 social은 어떻게 되냐? social, 사회적인 그 뜻이죠. 그럼 사회적이라는 것은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존재하는 개념이잖아. social은 그래서 둘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봐요. 자, 숫자하고 이미지, 그 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성격. 아까 얘기했죠. 그쵸? 비유적인 느낌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해 보는 건데요. 아이고, 자, 여기 봐요. 자, it is only marriage with the word that our ideas can bear fruit. 이게 딱 보이죠? 참고로 it is하고 that은 날립니다. it is, that은 날려주세요. 자, 좀만 더 집중하세요. 자, it is하고 that이 딱 나왔을 때 it is, that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가주어 진주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강조구문. 공통점은 둘 다 해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it is하고 that이 나왔을 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는 강조구문인데요. 강조구문인데, 자, 단지 세상과 함께하는 결혼에 있다. 그쵸? 세상과 함께하는 결혼이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최소한 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딱 보는 거야. 아, 요게 둘이 함께한다는 이미지구나. 그럼 세상과 함께할 때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이. 됐죠? 우리의 이상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bear fruit를 할 수 있습니다. bear fruit. 참고로 여기서 bear는 당연히 뭘로 쓰였니? 동사를 쓰였죠? 조동사 can 다음에 쓰였으니까. 그러면 동사를 쓰여서 bear는? 그쵸. 명사를 쓰면 곰탱이인데. 자, 동사를 쓰이면 곰탱이 하다,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참다, 견디다라는 뜻도 있고, 못도 있는 거야, bear는. 그쵸? 아이를 낳다, 아이를 임신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bear의 과거 분사 형태가 바로 뭐냐면 나 태어났다 뭐라 그러니? 나 태어났다 그랬을 때 딱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bear의 과거 분사 그래서 born이 되는 거야. 그래서 bear가 아이를 낳다, 아이를 임신하다 이제 그 뜻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어렵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면 일단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뒤에 보는 거예요. divorce야? 이혼이네? 그쵸? 무엇의 반대말인 거예요? 이렇게 반대말이죠.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가 될 테니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쵸? 세상으로부터 이혼한 거죠. 무슨 말? 혼자 있으면.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그쵸? 하나의 느낌이죠. 그쵸? 자, 그러면 그것들을 이때 they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가 될 거니까 당연히 앞에 our ideals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세상과 함께할 때는 세상과 함께하는 결혼을 할 때는 우리의 이상이 bear fruit 한데 세상으로부터 이혼해서 혼자 있으면 우리의 이상은 남아있게 된다. 어떤 상태로? barren 보이죠? barren. 그쵸? barren 무슨 말? barren. 불모의 혹은 황무지의 그 뜻이거든요. 불모의, 황무지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의, 황무지의 그 뜻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도 어떻게 될 수 있겠니? 반대 개념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잘 봐요. 자, 결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통 결혼하면 엄마와 아빠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보통 생기죠. 그쵸?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는 거야. 자, 약간 어려우면 이제 뭘 생각하는 거냐? 비유적인 표현은, 잘 들어. 비유적인 표현은 기본적으로 비유를 해도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비유를 해요. 그러면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활용하고 앞과 뒤에 있는 문맥을 파악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비유를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됐어요? 문맥을 파악하고 보편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가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일반적으로 애가 생기겠지. 그쵸? 날씨가 흐리네? 비가 오려나? 우산 쓰고 간다고? 그럼 비가 오나 보다. 이런 식의 보편적 사고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bear fruit가 바로 무슨 말? 결실을 맺다. 됐죠? 결실을 맺다. fruit가 과일이라든가 열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결실이라든가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한 거 있지. 그쵸? 성취한 거. 그것을 fruit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결실을 맺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상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이상이 실현된다는 뜻이겠지. 잘 들어. 야,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들 아니냐? 나 수능 만점 받았으면 좋겠어. 이상이잖아. 그쵸? 수능 다 1등급 받았으면 좋겠어. 성적표 딱 받아봤는데 성적표가 바코드야. 1, 1, 1, 1, 1. 그래가지고 야, 너 이번에 성적 어떻게 나왔어? 선생님 저 6등급이요. 장난해? 왜 6등급이 아니요. 등급 합이 6이라고요. 뭐 몇 과목? 전 과목이요. 전 과목 등급 합이 6등급이라고요. 그쵸? 어디 가서 6등급이라고 딱 말해야지. 그치? 등급 합이 6등급. 하나가 6이 아니라. 그쵸? 자, 하나가 6이 나오기는 진짜 어렵지 않냐, 근데? 우리 지금 한국사하고 그 다음에 국어부터 탐구하지 않는데 한 과목을 어떻게 6등급 받아요? 6등급 받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공부를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정말 한 해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을 한 상태에서 정답이 아닌 것들을 마킹하는 정말 똑똑한 친구인 거예요. 그렇지만 6등급이 나오진 않아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은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있던 건데 그 상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현되다. 됐죠? 진짜가 되는 거니까 be realized 해서 실현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뒤에 나오는 그 remain barren은 그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실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줘야 맞는 거죠. 그쵸? 불모의 상태로 남아있어. 풀 한 폭이 나지 않아. 풀 한 폭이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니? 뭔가 이렇게 나무 따위도 없을 거고 거기에서 바로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remain barren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거? 실현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이라는 것을 무엇과 함께? 세상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이상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실현될 수가 없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돼요? 자, 그러면요. 밑에 이제 빌드업 2개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빌드업 2개. 1번은 둘 중 하나 골라주시고 2번은
적절한 한 단어를 영어 혹은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할 수 있겠죠? 그쵸?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1번. those, 뭐 많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accumulate 밑줄. accumulate는, 축적하다, 쌓다. 그 뜻이죠. 여러분, 그 축적한다라는 것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쌓다라는 것의 이미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게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두세요. 그래서, build up. 됐죠? build up. 됐죠? 그 스포츠 구단에서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뭘 쌓아가는 거야? 실력을 쌓아간다. 됐죠? 그게 바로 빌드업이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는 되게 쉬워요. 그쵸? 여기 딱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선. 그 다음에 악. 이렇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쵸? 좋은 일을 쌓아가는 사람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가질 것이고. 그쵸? 그러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뭘 갖겠어요? 당연히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갖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야? 이거 맞겠죠? 자, 그리고 misfortune에서 fortune이 행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 더 적어주세요. mishap. 됐죠? mishap. 이렇게요. mishap이 바로 불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have이 보이고 have이 바로 luck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뭐라 그래? I'm happy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때 말하는 행복하는 것의 happy는 사실은 어떤 거야? lucky의 느낌이 강한 거야. 운이 좋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렇잖아.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iss가 보이면 기본적으로 어떤 뜻? bad의 느낌이니까 mishap은 bad luck. 됐죠? happy에서 이 단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기억하니까 이 단어가 되게 쉬운 거죠. 그렇지 않고 맨날 mishap 불행 이렇게 외우면 어떻게 되겠니? 존나 헷갈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페에서도 어휘 영상 자료로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활용해서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꼭 좋은 성적, 영어에서 특히나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딱 필요한 자료만 드립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영어를 잘 보는 거? 아니야. 대학을 가길 원해요. 그렇죠. 물론 영어를 잘 본 상태에서 대학을 가길 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만 잘 나오는 거 원치 않아요. 영어만 잘 나오는 거. 영어만 1등급이고 나머지 뭐 국어 4, 수학 3, 뭐 탐구 둘 다 4, 4. 이렇게 나면 어디 가겠어요? 다시 오시면 돼요. 진짜로 그럴 수 있다니까. 선생님 저 이성적으로 어디 가나요? 집에 가 이렇게 나온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성적 받지 않도록 다른 과목들도 같이 영어와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기에서 good을 통해서 happiness 볼 수 있고 evil을 통해서 misfortune라는 거 봤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2번 한번 봐보세요. Some exercise machines, 일부 운동하는 기계는 우리 헬스클럽에 가보면 그 운동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가 장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쪽에서 꼭 머신이라고 꼭 부르거든요. 아무튼 자, 일부 운동하는 장비는 예를 들면 rowing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row 있죠, row. row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row? 줄, 열, 그 뜻도 있지만 row가 노를 젓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배를 타서 이렇게 노를 젓는 거 있죠. 그쵸? 이렇게 배를 타서 이렇게 노를 젓듯이 이렇게 딱 잡고요. 딱 잡고 이렇게 당기면서 운동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rowing 머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당기면 어디가 운동이 되겠어요? 어디가? 여기 등 쪽 있죠, 등 쪽. 등 근육이 운동이 돼요.
그래서 그 뭐지? 배우들 보면 열심히 몸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앞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디를 많이 보여줘요? 뒤쪽을 많이 보여주죠. 왜냐면 뒤쪽에 등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뒤에 등 근육이 되게 예쁜 사람들 있죠. 그쵸? 운동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어찌됐건 자, 나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나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요. 나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생기냐?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자, 그러면 로잉 머신 있어요. 로잉 머신은 자, 뭘 하는 거니? 여기에 몇 줄? 자, 엑서사이즈 머신이 하는 거죠. 엑서사이즈 머신이 너의 어퍼 바디니까 상체잖아. 그쵸? 너의 상체를 어떻게 하겠니? 엑서사이즈 머신이 당신의 상체를 워크아웃 하니까 워크아웃은 운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운동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적어주세요. 운동시키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서가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some과 others 보이죠? some과 others 딱 보이잖아. some은 어떤 혹은 일부 그 뜻도 있고, 그쵸? others는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에 others 혹은 other people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some과 other를 쓸 때는 둘이 다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같다면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좋아한다. 뭐래? 그쵸?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야. 그치? 그러면 some과 other가 보이면 서로 약간 어떤 느낌이다? 대조되는 느낌인 거야. 그쵸? 일단 첫 번째 단서 요거. some과 other가 보이면 서로 대조되고 성격이 다르다. 됐어요? 대조 성격이 다르다. 그 다음에 요거 보이죠? 바이크 자전거죠? 그 다음에 stationary 별표주세요. stationary 무슨 말이니?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됐죠?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자, 그러면 자, 고정된 자전거죠. 그쵸? 고정된 자전거 뭔지 아시죠? 그쵸? 좋네 이렇게 막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쵸? 그리고 그 스피닝이라고 들어봤죠? 스피닝. 그 보통 이제 다리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다리 있는 체지방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막 자전거 타면서 막 헐, 자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왜 소리 지르겠어? 졸라 힘들어 이렇게 말을 못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운동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스피닝인데, 근데 그거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하체가 발달하겠죠. 하체가 예뻐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와 얘를 통해서 서로 반대 느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바이크니까 자전거는 주로 하체 있는 근육을 쓰게 만드는 거니까 하체를 운동시킨다. 됐죠? 하체를 운동시킨다. 엑서사이즈는 앞에 workout과 비슷하게 여기서는 운동시키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하체니까 뭘 쏘자 맞겠냐? 하체니까. 이렇게 쏘자 맞는 거죠. 그쵸? lower body. 이렇게 하면 이제 하체. 이렇게요. 운동할 때 하체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체 운동은 하면 졸라 빡세거든요. 왜냐면 하체에 근육이 많아요.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근육을 조금만 움직여도 되게 이제 그 근육에 약간 통증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통증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휴식과 영양분을 통해서 이제 그 통증을 치유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하체가 커져야 상체 운동을 할 때 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하면 존나 아프거든요. 막 이렇게 다닌다고. 이렇게 되고, 아이고, 뭐지? 아이고, 나 진짜, 내가 이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얼차려 받는 거 아니야? 뭐 그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하체가 단단해져야 상체 운동이 제대로 되니까 나중에 운동하실 때 그렇게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는 딱 10분만 더 하고 쉴 건데요. 자, 여기. 자, 오늘 졸라 의욕적이야. 누가? 내가. 자, 내가 졸라 의욕적이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일단 우리 책, 정말 예쁘게 잘 나왔죠? 그쵸? 그, 시중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도 그 좋은 퀄리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딱 하나. 이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예쁘게 만들어야 공부할 맛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진짜 동의해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수강 후기 몇 개 있는 거, 이거 뭐 선생님 책에서 늘 그러했으니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수강 후기에서 그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윤땡땡 보이죠? 그쵸? 윤땡땡. 서강대 영문학부, 경희대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 이제 바로 작년에 윈터 끝나고 쭉 이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올해 서강대 영문학부에 합격한 친구인데요. 참고로 이 친구가 이 근처에 있는 그냥 소소한 그 고등학교, 그냥 어찌 보면 그래요. 아무튼 별로 좋지 않은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공부를 잘한다라고 소문난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쏘쏘해요. 그냥 고등학교구나. 약간 그런 거. 중학교는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도요. 전교 1등을 해도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교를 잘 못 가요. 전교 1등을 해도 그 정도예요. 전교 1등을 해도 왜냐면 전국에 있는 전교 1등이 한둘이겠니? 그치. 근데 걔네들이 다 어디 대학교를 쓰겠어요? 다 좋은 대학교를 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전교 1등만 해도 전국에 수백 명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쓴다 하더라도, 전교 1등이라 하더라도 대한대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아마 학교 정말 잘 간 케이스에 들어갈 거예요. 수능을 잘 봤죠. 수능을 잘 봤고 꾸준히 이렇게 쭉 선생님하고 똑같았어요. 신텍스하고 리딩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독해력을 그대로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 친구가 밑에 보니까 뭐죠? 그 96점인가요? 그쵸? 96점인가 이제 그렇게 받았다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딱 봐보세요. 두 단락 딱 있잖아요. 두 단락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단락 한번 봐보세요. 종현티 카페에는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종현티 카페에는 수능 특강 수업 영상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요. 수능 특강 수업 영상 촬영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씩 올려드릴 거니까 내신 대비할 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영상을 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업 다슬 보기도 있고 어원 영상 있죠. 그쵸? 이 어원 영상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조계쌤이 피드백도 해준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쭉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96점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 아무튼 심심할 때마다 그 후기 한번 읽어보시고 나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잘 봤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 넘겨서 이 책을 내면서 요거 있죠? 이거 참고로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자 조종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자,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 책은 이제 옆에 그 컨텐츠 부분에서 동사구 있죠? 동사구부터 같이 시작해 볼 건데요. 딱 하나만 하고 쉴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 동사구와 관련해서 1번 있죠. 1번. 6페이지 1번 지금 읽어주세요. 6페이지 1번 지금 읽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딱 첫 번째 문장까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간 빨리 갔죠? 그쵸? 시간 빨리 갔으니까 이 정도 집중해서 하는 것은 꼭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최소한 80분에서 100분 정도는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그래야 수학에서 안 망해요. 알겠어요? 수학 100분이잖아. 그쵸? 그 100분 동안 졸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아는 거 다 쏟아내야지. 그쵸? 그러면서 점심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뭐죠? 영양분 섭취하고 이제 머리를 빨리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뒤에까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일단 그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드릴 건데요. 문장은 기본적으로 수능이 좋아하는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부사로 시작한다고. 됐죠? 수능이 좋아하는 문장은 부사로 시작하는 거고 그냥 주어 동사 명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지만 이게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수능에 나오는 문장의 패턴인 거고 그 앞에 무엇으로 보통 부사로 시작한다고.
여기 이제 부사 있죠. 그쵸? 여기 부사 자리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그냥 부사도 있겠죠. 그죠? 그냥 부사도 있겠지만 형용사 플러스 ly 이거 들어갈 수 있겠죠. 다 생각나요 이제? 자, 형용사 플러스 ly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쵸? 투부정사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연코 많이 나오는 게 전사 플러스 명사죠. 그쵸? 전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문장을 수능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로 시작한다. 그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길어지는 건데요. 자, 접속사 있죠. 접속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 많이 쓰는 접속사가 뭐가 있겠어요? 이때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그쵸?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오죠. 그쵸? 요거라든가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쵸? 뭐 although라든가 그 다음에 while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럼 적어보세요.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로 when, while, although, if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얘네들이 지금 어디 자리에 쓰였어요? when으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while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가 부사 자리에 쓰였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부사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요. 자, 얘네들 이제 간단히 줄일 수 있겠죠. 얘네들을.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나 pp로 바꾸는 거. 즉, 얘네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얘네들 싹 다 뭐라고? 부사라고. 그러면 문장을 읽어갈 때 잘 봐요. 부사는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인 거야. 그쵸? 그러면 결국은 main은 어디란 뜻이야? 이쪽이 아니라 여기란 뜻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읽어갈 때 어디를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좀 더 힘줘서 읽으라는 거야. 그쵸? 항상 여러 문장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문장이 있을 때 어디에 좀 더 힘을 줘서 제대로 읽어갈 거냐 그것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거 분명히. 그쵸? 부사라는 거 이해가 됐어. 그럼 어디? 이쪽에 좀 더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일거는 가되 물론 읽어가야 돼. 일거는 가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보다니 지금 while이라는 걸로 시작하죠. 뭐뭐인 반면에 이렇게 딱 보이죠. 접속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해서 요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people cannot stand에서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접속사 주어 동사가 보이고 뒤에서 주어 동사가 보이는 구조니까 부사로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일거는 가되 뒤쪽이 좀 더 중요하니까 뒤에는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people cannot stand the challenges all the time. 이 부분이 일단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문장이 이어졌지. 독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구문이라는 건 이런 학습인 거야. 그쵸? 기존에는 이렇게 딱 한 문장만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한 문장만 해서 잘하면 뭐하니? 옆에 있는 거하고 붙여서 읽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쵸? 야, 재수생을 10년 넘게 가르쳐 보는데 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애들이 문제 하나씩은 잘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선생님 저 한 문장씩 해석은 다 잘 되는데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구문 수업을 할 때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아, 이거 안 되겠다. 한 문장씩 해석을 잘하게 시키면 다른 문장도 똑같이 잘할 줄 알았는데 한 문장만 잘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한 문장 해석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단계로 올려가면서 옆에 있는 문장을 붙여서 읽는 습관을 들이게끔 공부를 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읽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것은 지금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딱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서 가는 거죠. 됐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얘기.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뭐뭐인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는 그쵸? In any mental activity. mental activity니까 정신적인 활동이죠. 정신적인 활동에서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잖아. 그치?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선생님 수업은 약간 빡센 느낌이 들어도요. 끝나고 나면 존나 뿌듯할 거야. 진짜. 그 뿌듯함을 생각해라. 공부할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하기 싫고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존나 하기 싫은 거 있어. 막 귀찮고. 어떤 것을 하면 힐링 받는데 어떤 것을 하면 존나 상처만 받아. 3시간 공부했는데 3시간 동안 내내 스트레스야. 이런 것들 있죠. 그러나 그걸 내가 했을 때 마지막에 끝냈을 때 뿌듯함. 그 뿌듯함을 기억하고 그 뿌듯함을 안고 집에 가서 잘 쉬어야 돼. 뿌듯하니까 집에 가서 보상 심리로 막 유튜브 2시간, 3시간씩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야? 뿌듯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자,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가 정신적인 활동에서 참여가 대단히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뜻이거든요. 대단히 보상이 있지만 보상이 있는 보람이 있는. 됐죠? 그렇잖아.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가 대단히 보람을 주는 일이지만 야, 너 오늘 뭐지? 3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졸았어. 존나 집중해서 공부했거든? 대단히 보람이 있고 보상이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항상 이때 스탠드는 참다, 견디다. 우리 아까 했던 tolerate, endure 이것과 같은 말이지.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겠냐? tolerate, endure하고 같은 말이니까 아까 tolerate가 어떤 의미도 있었으니까 accept란 뜻도 있었으니까 stand도 그러니까 어떻게? accept의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 그쵸? 사람들이 항상 그 도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 밑줄. 예를 썼죠, 기본적으로. 더를 썼다는 건 무슨 말이니? 앞에 거 반복이잖아. 그쵸? 더를 썼다는 건 앞에 거 가리키는 거야. 책 한 권은 뭐라 그래? book이지. 그러면서 그 책은 그때 뭐라 그러니? the book 이렇게 하죠. 더를 썼다는 건 무슨 말? 앞에 거 가리킨다라는 거야.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었던 거 생각나니? 지시어가 나오면 활용하자며. 그치? 지시어가 나오면 활용하자며. 그렇게 활용해 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 도전들이지. 그럼 그 도전들은 당연히 뭐겠니? 그 도전들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밖에 없잖아. 그쵸? 요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전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앞에서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라고 줬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한 도전들을 이렇게 얘기 되는 거니까 그 둘을 붙여서 생각하는 거야. 그치? 사람들이 항상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를 accept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사람들은. 됐지? 사람들이 뭘 할 필요가 있어? 가끔은, at times, 가끔은 recover 할 필요가 있어. recover 무슨 말? 회복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회복하다. 자, 그럼 회복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쉴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막 열심히 나의 집중력과 주의력을 다 쏟아부어서 뭔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거기로부터 회복할 필요가 있어. 즉, 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컴마의 동그라미. 자, 컴마 앞뒤로 잘 듣는다. 컴마 앞뒤로 같은 모양이 2개 보여. 그치? 컴마 앞뒤로 같은 모양 2개 보이지? 컴마 뒤에 투부정사고 컴마 앞에도 투부정사잖아. 자, 명사가 되어도 좋고 동사가 되어도 좋아요. 컴마 앞뒤로 같은 모양이 2개 보이면 동격이야. 됐죠? 컴마 앞뒤로 같은 모양이 2개 보이면 동격. 여기 투부정사 보이죠? 여기 투부정사 보이고 여기 투부정사 딱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는 동격이니까 똑같은 의미라는 뜻이야. 그럼 뒤쪽에서 내가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게 뭔지 몰랐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돼요? 아, 리커버구나. 리커버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준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컴마 앞뒤로 같은 모양의 2개면 동격이니까 서로 비슷한 의미, 비슷한 자격을 갖는 의미일 것이다. 자, 그러면 가끔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urn into 보이죠? 그쵸? turn into는 뭐뭐로 변하다 그 뜻이에요. 뭐뭐로 변하다는 뜻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뭐뭐로 변하다. change into 뭐뭐로 변하다. 뭐뭐로 변하다라는 것은 뭐뭇이 됐지? 이렇게요. turn into, change into 뭐뭐로 변하다. 뭐뭇이 되다. 알겠어요? 뭐뭇이 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become의 의미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turn into나 change into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만 생각하고 요것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단어를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것들 배우잖아요. 그러면 약간 어려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뭐가 된다고? 사람들이 카우치 포테이토가 됩니다.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카우치 포테이토가 됩니다. 몇 시간 동안 뭐 한다고? 리커버 합니다. 됐죠? 몇 시간 동안 리커버 합니다. 이분도 비록 뭐뭐이지만 그 뜻이죠? 비록 특별히 그걸 즐기지는 않지만. 이제 이해돼요? 그쵸? 자, 일단 부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보다 뒤쪽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그 도전을 즉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집중과 참여하지 않고 쉬는 게 필요하다. 집중과 참여하지 않고 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하며 읽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앞에 나오는 무엇이 뒤쪽에 무엇으로 매칭, 짝을 이루게 되는지 요거 잘 생각해서 지시어 활용해서 이렇게 읽어갈 필요가 있다. 알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지금 25분이니까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